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오늘은 그린 뉴딜 정책 중에서 섹터2 수소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한국형 뉴딜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디지털 뉴딜 정책이 있고요. 두 번째가 그린 뉴딜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은 또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산업단지 친환경 스마트화, 그래서요 스마트 팩토리의 구축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저탄소형 에너지 체제 구축, 그래서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차나 수소차의 보급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노후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그래서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에너지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은 크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온실가스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분 세 가지를 보면은요,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탄이 있고요, 아산화질소가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라고 해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사용해서 발생하는 가스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탄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이나 가축 등에서 발생하는 가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배기가스나 질소 비료에서 발생하는 가스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해결을 하고요.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내연기관의 자동차들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교체를 해서 해결하자라는 내용인데요. 기사 내용 하나만 보시면 지금 정부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정책에 총 76조를 투입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연내에 그린 뉴딜에는 1조 4천억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2022년까지는 12조 9천억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생에너지의 100% 사용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수소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로 인해 향후 정부 정책의 세부 내용이 발표될 때마다 그 세부 내용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위 업종 및 상세 사업 내역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소 관련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연료전지 관련주들을 먼저 보시면 국내 연료전지 1위 업체인 두산 퓨어셀이 있는데요. 두산 퓨어셀은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날을 세우고 있는 5일선과 11선을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5일선과 11선이 일치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의 원칙을 확실히 정하시고 대응하셔야 수익이든 손실이든 대처가 빠를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화산업인데요. 이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을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이 쉬지 않고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아니면 기관이든 수급이 분산되어 있지 않고 한 주체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그 주체의 수급 상황만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는데요. 이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일단 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평선도 조금만 확대해서 보시면 단기 이평이 밀집을 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 이평을 벗어나지 않는 조건으로 대응해 볼 만하니까요. 요 평화산업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도 보시면 사모펀드에서 쉬지 않고 매수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데 사모펀드와 보험회사는 계속 매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로 보시면 이 하늘색이 1년 2평인데요. 이 1년 2평에 저항을 받고 눌리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만약에 이 21평과 만나게 된다면 반등의 여지도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면
21, 2평에서 한번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21, 2평을 붕괴시켜 버린다면은 그때는 손절하고 다시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롱 머티리얼도 보시면 이렇게 급등 후에 이 급등한 봉의 시가를 깨지 않고 조정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집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롱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조금만 확대해서 보시면은요, 여기 중장기 2평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밀린다 하더라도 이 중장기 2평에서는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적으로 더 조정이 들어온다면은 이 중장기 2평에서 한번 대응해 볼 만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코롱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메인 세력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10만 주 이상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연속 매도세로 바뀐다면 그때는 수급 주체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비중을 줄이시거나 짧게라도 손절하고 나오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노팩스도 보시면 전체적인 봉의 흐름을 보시면 봉들 자체가 별로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세는 상승 추세를 만들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추세선을 그어 본다면은 이런 하단 패널과 상단 패널을 그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단 패널에서는 강한 힘으로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를 자제하시고요. 이 하단 패널 부근까지 주가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박스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하단을 종가로 이탈할 때에는 절대로 반등 기대하지 마시고 손절을 하셨다가 다시 박스권 안으로 주가가 진입해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도 보시면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치고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금융투자가 또 매수치고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차트를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날 외국인이 50만 주가 유입됐다가 지금 이날 다시 50만 주가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외국인들도 보시면 이 상승 패널 안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또다시 붙는다면은 이 시노팩스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수소 충전소 관련주인 JNK 히터입니다. 일단 수급도 보시면 개인이나 외국인, 기관 이 세 주체 중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좀 더 많고요. 차트도 보시면 이 5일선과 11선을 타고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에 이 5일선과 11선은 무너질 것 같고요. 추후적으로 무너진다면 이 21선을 기준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급등한 만큼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21선 대응을 하시는데 21선이 종가로 무너진다면 이 종목 역시 미련 없이 버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EM코리아도 보시면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늘색이 1년선이죠. 자, 1년선이 하락하고 있고 동 종목이 상승하다가 이 하락하는 2평에 저항받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수업 사항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저항받고 있는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더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소 충전 관련주는 이 EM코리아보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JNK 히터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소차 부품 업체들을 보시면 한원 시스템이 있는데요. 한원 시스템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쉬지 않고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쉬던 종목을 급등하게 만든 주체가 외국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 종목 역시 이 분홍색 6개월선하고 이 하늘색 1년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랠리를 계속 한다기보다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이 이평선을 뚫고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개월 이평에 저항받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추후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보였다가 이 1년선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한원 시스템 외국인의 수급이 강한 만큼 포트에 넣어놓고 관심있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진 다이아도 보시면 일진 다이아는
이 6개월 선과 1년 선을 아예 돌파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여기 십자형 캔들을 만들었는데요. 매수와 매도가 치열하게 싸웠던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급상을 보시면 비록 이거래일이긴 하지만은 기관들의 매집이 강하게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보시면 5일선, 11선, 21평이 상승하고 있는 3상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추후적으로 조정이 내려온다면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5일 2평에 지지받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횡보 후에 상승 초기 국면이니까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나 11선을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잘하면 이 상승 랠리를 쫓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십자형 캔들이 매도세가 승리로 끝난 십자형 캔들이라면 상승폭은 요거밖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단기 고점을 만들고 눌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으니까요. 눌리더라도 이 5일선에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풍국주정도 한번 보시면 풍국주정도 최근에 강한 상승 랠리를 보였는데요. 조금만 확대해서 보시면 이 녹색이 준양봉을 표시하는 건데요. 상승 중에 잦은 준양봉을 표현했죠. 이거는 상승 중에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수급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승 중에 매도 물량이 조금만 나와도 급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뜻인데요. 지금 보시면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받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다시 큰 준양봉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풍국주정은 전체적으로 이 종목에 참여한 사람들이 눈치만 서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이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고점 있죠? 이 고점을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양봉으로 돌파를 하면 수급 주체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풍국주정 관심 있게 보셔도 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장 급하게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성창 오토텍도 보시면 수급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상승부터 조정까지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들어와도 짧게 들어올 수 있고 이러한 조정이 마무리되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항상 염두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하방으로 흘러내리는 이평이 있으면 상승으로만 갈 수는 없고요. 상승 중에 반드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과 조정을 반복을 하면서 하락으로 흐르고 있는 이런 이평들을 상승으로 돌려놔야만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하락 이평선들이 보이면 돌파를 하더라도 조정은 불가피하겠구나 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창 오토텍도 마찬가지 상승 시그널인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크게 관심 안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니크까지 보시면 유니크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관심을 보이다가 어제 하루만 43,000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이에 반해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하고 사모펀드, 보험이 천 매수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니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고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정고점을 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강하게 돌파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파할 때는 반드시 거래량이 받쳐줘야 되고요. 큰 거래량에 큰 양봉이 나온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준봉이 되는 거고요. 이 기준봉의 시가만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대응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니크 같은 경우에도 이 정고점 강하게 뚫고 넘어가기 전까지는 대응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연료전지 관련주인 이 평화산업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 부품 관련주인 이 한원시스템 두 종목은 매일매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가 9,500원짜리인데요. 이 9,500원까지 조정이 들어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되 손절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꼭 잡고 매수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